수술이 끝난 직후 의식이 흐릿할 때 한두 사람씩 짝을 지어 면회하러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친정엄마가 발을 주무르면서 발이 너무 차네 하는 소리가 들렸고, 머리카락을 쓸어주는 남편의 손길이 느껴졌고, 시부모님의 떨리는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빠가 따뜻하고 촉촉한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면서 아빠 왔어 라고 했을 때 순간 마치 생명줄을 부여잡듯이 힘을 줘서 아빠 손을 잡았어요. 사실 친정아빠의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 완벽주의, 무뚝뚝하면서 직설적인 말투가 늘 싫었기 때문에 일상의 대화조차 어렵게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 죽음의 늪에 잠겨있는 제 손을 한 치의 오차 없이 꽉 부여잡아서 굳건한 힘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빠뿐인 것 같았어요. 무엇이든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신뢰감, 철옹성 같은 울타리. 친정아빠가 간다면서 잡은 손을 놓았을 때 무서웠습니다. 속으로 아빠 가지마 하고 외쳤던 것 같아요. 당시 아직 의식이 흐릿했는데 수술 직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무의식으로부터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친정아빠는 병실을 나가려다 다시 되돌아와서 감고 있는 제 눈꺼풀 아래에 고여있는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왜 울어 하시는데 목소리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계속되는 출혈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색전술을 하기 위해 집중치료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꼬질꼬질 퀭한 몰골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떡진 머리와 빨개진 눈,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울먹이면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남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여전히 뜨겁고 두터운 손, 다시 잡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거 안 아픈 거래. 걱정하지 마. 앞에서 기다릴게. 정말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다시 집중치료실로 옮기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친정엄마가 때맞춰 달려왔습니다. 엄마는 저와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께 고맙다는 말만 계속 반복했어요. 엄마는 지난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날 밤 비교적 정신이 명징한 상태에서 온 식구가 한두 명씩 면회를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들 하루 동안에 놀라고 맘졸이던 가슴을 찬찬히 달래면서 제가 정말 살아있는 건지, 살 수 있는 건지 조심스레 살피듯 두 눈에 저를 담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더듬었습니다. 저도 손을 뻗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만남을 명상했습니다. 20분 남짓한 면회 시간 동안 온전히 만남의 순간에 머물렀어요. 내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두 눈에 담고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있음을 당연시하기가 쉽습니다. 그 당연함이라는 권태로움 속에서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지지고 볶으면서 세월을 보내죠. 좋은 추억들도 있고 사랑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인간은 생존을 위해 부정적 요소들을 뇌 속에 더 각인시키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 안에는 분노와 원망, 미움, 자책의 씨앗이 뿌려지고 곧 잡초처럼 빠르고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덜 자란 잡초는 뽑아낼만 하지만 무성하게 자란 잡초는 이미 뿌리가 깊어서 완전히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미 속수무책으로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들은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 걸까요? 제거할 수는 있을까요? 내 마음에 잡초를 뿌리내리게 한 상대방이 뽑아줘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 상대방이 뽑아주지 않는 한 내 마음밭은 평생 잡초로 우거진 땅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걸까요? 죽음에 살갗이 쓸리고 돌아와서 내 삶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났을 때 거기엔 사랑과 온전한 받아들임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내 앞에 귀한 사람들이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따뜻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미움과 상처, 불만, 분노와 같은 것들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것들은 모두 그림자 같은 것이어서 빛을 비추면 자연스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저의 길지 않은 지나온 삶의 주요 장면들이 머릿속에 촤라락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뭘 위해 그렇게 어금니 꽉 깨물고 종종거렸지? 계획한 대로 잘해보겠다면서 스스로를 다그치고 자책하고 또 타인에게 상처 주고 험담하고 삶에서 소중한 건 정말 단순하구나. 가족과 친구들, 그 밖에 인연 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많이 웃고 애정이 담긴 터치와 삶의 사소한 것들을 따뜻하게 나누는 것. 만약 살아서 나가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별일 없는 일상에 깊이 감사해야지. 산소호흡기와 코줄, 소변줄, 수액과 수혈팩, 침대에 묶여있는 팔다리까지 육체는 완전히 속박돼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생의 기쁨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탄생부터 죽음까지가 마치 하룻밤 꿈처럼 느껴졌어요. 만남과 경험을 거듭하면서 온갖 감정을 경험하고 목표했던 바를 이루기 위해 애쓰다 어느 날 모든 걸 남겨둔 채 훌쩍 떠나는 하룻밤 만에 끝나는 꿈. 때가 되면 정들거나 증오스러웠던 모든 만남들, 쟁취했거나 못다 이룬 목표들을 뒤로하고 당장에 가야만 합니다. 그날이 오늘일 수도, 내일일 수도, 10년, 2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소중하지? 죽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운데 두고 다른 모든 것들을 재구성해야 할 때였습니다. 토미와 아니카는 선생님한테 삐삐롱 스타킹이라는 여학생이 새로 올 거라고 미리 말해두었다. 그리고 선생님도 이미 삐삐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왜 이렇게 이상하지? 왜? 학생이 왜 이만큼